많은 이변이 있었던 세리에A 2022-23 시즌 2라운드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토리노와 라치오인데요. 두 팀은 0대0 무승부로 경기 끝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는 라치오 사리 감독의 전략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베시노 선발 기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 압박에 대처가 잘 안되는 유형의 선수인데, 문제는 토리노의 유리치 감독은 세리에A 내에서도 가장 강한 압박을 즐겨하는 감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 내내 압박이 고전했던 라치오였죠. 전반에 기록한 슈팅이 딱 이거 하나였습니다. 중원부터 압박에 헤매자 임모빌레도 이번 경기 슈팅 단 2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라치오는 로마뇰리가 생각보다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즌 초반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토리노는 압박 성공을 슈팅으로 연결짓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웠는데요. 라도니치가 조금 아쉽네요. 특히 슈팅 정확도가 많이 안 좋습니다. 팀을 떠난 브레칼로와 프라이스의 공백이 대놓고 굉장히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 우디네세와 살레르니타나의 경기 역시 0대0으로 끝났습니다. 우디네세의 실베스트리 골키퍼가 상당히 귀중한 역할을 했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만한 사건은 우디네세 센터백 페레즈가 상대 선수 다리를 걷어차면서 퇴장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베스트리는 결정적인 2개의 선방을 해냈고요. 퇴장 이후 나왔던 2번의 선방 외에도 이번 경기 무려 6개의 세이브를 해냈습니다. 거기다 공격에서도 아쉬움이 많았던 우디네세인데 특히 데올로페우의 골대 맞는 슈팅이 정말 아쉬웠죠. 반면 살레르니타나에서는 공격수 보나졸리가 가장 아쉬웠습니다. 특히 2번의 결정적 찬스를 모조리 날려먹으면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죠. 다음 인테르와 스페지아 경기, 인테르가 3대0 완승을 챙겼습니다. 역시 루카쿠와 라우타로는 환상의 짝꿍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던 한 판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개멋진 골을 합작해냈는데요. 루카쿠가 돌아오면서 확실히 인테르 공격에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롱볼 공격에 효율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높이가 높은 데다 쫓아가는 스피드와 피지컬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롱볼을 대충 넣어도 웬만해서는 따라가 준다는 거죠. 또 버티는 힘 때문에 다른 동료에게 공간이 많이 열리는데요. 차라놀로의 골도 이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거기다 코레아와 제코를 조커로만 쓸 수 있게 돼서 경기 후반에도 어느 정도 공격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게 됐죠. 그 결과로 또 코레아의 골도 나왔고요.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첼시를 두고 주댕이만 좀 그만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친놈아, 너 임대 신분이요. 주둥이가 문제지? 그렇지. 주둥이가 문제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가장 경이로운 선수가 있다면 바로 둠프리스였는데요. 얘는 정말 정체를 모르겠어요. 아니, 윙백이라는 놈이 허구한 날 상대 박스 안쪽에 있단 말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분명 후방에 있던 놈이 정신 차려보면 상대 박스 안쪽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슈팅까지 날리고 오죠. 문제는 이 공격이 상당히 날카롭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현재 인텔의 최고의 공격 옵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둠프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인테르는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은 사수올로와 레체입니다. 사수올로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역시 사수올로의 유일신 베라르디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미친 골로 결승골을 뽑아냈는데요. 사실 주된 공격 패턴이 왼발 중거리 슛 딱 하나인데 이게 존나 위협적이란 말입니다. 이제 더 많이 외로워질 베라르디입니다. 라스파도리까지 나폴리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베라르디만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5년 재계약까지 해버렸는데 이제 그냥 사수올로 레전드가 되는 거죠. 사수올로 입장에서 가장 활약을 해줘야 하는 선수는 새로 영입한 공격수 피나몬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수올로 데뷔전은 유효 슈팅 빵개로 끝났죠. 가장 황당한 건 원래 풀백인 키리아코플로스를 현재 윙포워드로 쓰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부상 중인 트라우레가 복귀를 해야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폴리와 피오렌티나의 경기 역시 0대0으로 끝났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전체적으로 공격진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줬던 피오렌티나였는데요. 지난 경기 데뷔골을 넣었던 요비치도 이번 경기 슈팅 빵개였고요. 전체적으로 수비를 뚫기 버거워했던 사포나라 역시 슈팅 빵개, 드리블 성공 역시 빵개였습니다. 그나마 후반 늦은 시간에 투입이 됐던 니코 곤잘레스가 혼자서 5번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유효 슈팅이 없었죠. 거기다 엠폴리는 센터백 루페르토가 역습 찬스를 파울로 끊으면서 퇴장을 당했는데도 피오렌티나가 전혀 우세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중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일정이 있었던 관계로 피오렌티나가 100% 전력을 쏟기 부담스러웠던 것이 이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나마 소득이라고 한다면 테레지치가 이번 경기 선발로 나와서 왼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문제는 두두가 오른쪽에서 너무 화려하게 저조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축구 보면서 주심이 부상으로 교체가 되는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참 어수선한 경기였습니다. 나폴리와 몬자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나폴리가 이번에는 4대0으로 대승했습니다. 김민재도 김민재인데 흡이차 얘는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아니 축구 왜 이렇게 잘합니까? 이번 경기 흡이차 첫 골부터 보시죠. 아니 왼쪽 측면에서 오른발로 이런 킥이면 인신의 상위 호환 아니냐고요. 인신이 나간 게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다 오른발뿐 아니라 왼발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양발을 모두 잘 쓰다 보니 수비가 타이밍 잡기를 어려워하고요. 그러면서 좋은 슈팅각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를 보고 놀란 건 뚝배기가 진짜 좋아졌다는 건데요. 국대에서 보던 모습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러면서 드디어 세리에A 데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거기다 수비에서는 클리어링을 5개를 기록하면서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은 나폴리의 최고 무기는 오시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라인을 뚫어버리는 건 정말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공격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번 경기 골도 넣었죠. 안 그래도 무시무시한 나폴리의 공격진인데 여기에 라스파도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공격만큼은 리그에서 최고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몬자는 리그 2라운드부터 꼬였죠. 이번 시즌 수비의 핵심이 되어야 할 라노키아가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회복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 라운드 빅매치 아탈란타와 밀란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레앙이었는데요. 얘 정신 못 차리네요. 기본적으로 좋은 돌파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무리한 돌파가 많았습니다. 거기다 이 장면은 돌아 들어가는 베나세르와 공간을 찾아 나오는 레비치라는 많은 선택지가 있었는데 모두 쌩까고 혼자 스텝댄스 추다가 그냥 의미 없는 슛을 때려버리죠. 여기서도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역시 가볍게 개무시를 하고 어이없이 때려버립니다. 얘 혹시 요즘 이적설라 하면서 마음이 좀 떴나요? 이렇게 막무가내의 새끼는 아니었는데 요즘 좀 이상합니다. 사실 레앙과는 별개로 이번 경기는 밀란이 가스페리니 감독의 변칙에 완전히 당한 경기였죠. 평소 공격적으로 라인을 상당히 높게 끌어올리는 가스페린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라인을 굉장히 낮춰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밀란의 왼쪽 공격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선수들을 몰았는데요. 특히 레앙의 경우에는 최소 2명의 수비가 계속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밀란의 가장 뼈아픈 약점이기도 한데 오른쪽에 메시아스가 파괴력이 없으니 그냥 왼쪽 수비만 치중하면 되는 겁니다. 수비도 아쉬웠는데 돌아서 나가는 말리노프스키를 테오가 따라가주지 못하면서 결국 완벽한 프리슈팅 골을 내주고 말았죠. 하지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은 시즌 초반 베나세르가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동점골은 진짜 클래스가 높았어요. 어쨌든 명백히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피올리 감독의 고민은 좀 더 깊어질 것 같고요. 가스페리니 감독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오리기가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짐시티의 다리 쪽을 걷어찼는데요. 짐시티가 골절 진단을 받으면서 최소 한 달은 뛰지 못하게 됐습니다. 센터백 숫자가 굉장히 부족해졌네요. 다음 볼로냐와 베로나의 경기 역시 1대1 무승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아르나우토비치의 골로 먼저 앞서간 볼로냐였습니다. 하지만 토마 앙리가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토마 앙리의 활약이 놀랍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의 선수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난 시즌 33경기 9골을 넣은 선수가 벌써 2경기 2골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볼로냐의 만 19세 윙백 카시우스는 세리아 무대 첫 공격 포인트를 이번 경기 어시스트로 기록했습니다. 볼로냐는 오르솔리니가 골을 넣었는데요. 간발의 차이로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결국 골이 취소가 되고 말았고요. 이후 오르솔리니는 상대 얼굴까지 발을 들어올리는 바람에 다이렉트로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시즌 베로나 힘들어 보입니다. 안토닌 바라까지 피오렌티나 이적 거피셜이 떴습니다. 공격진이 완전히 무너지겠습니다. 다음은 로마와 크레모네세인데요. 로마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 시작 전부터 바이날둠의 부상 소식이 있었던 로마였는데요. 적어도 올해는 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는 공격의 혀를 막는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자니올로였습니다. 유독 주변 동료들을 살피지 않고 개인 플레이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는데요. 아쉬운 장면이 참 많았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깨 탈구로 약 3주간 경기 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고민스러운 것은 자니올로가 빠진 이후로 오히려 공격이 매끄러워졌다는 겁니다. 공격 자원들이 많아서 어쩌면 자니올로가 계륵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벨로티가 로마에서 거피셜이 뜨면서 이제 굳이 공격진에 자니올로를 넣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경기는 스몰링이 결승골을 넣었는데요.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는 디발라입니다. 슬슬 실력 발휘를 하고 있죠. 풀타임을 뛰지도 않고 키패스를 무려 6개를 기록했으며 패스 성공률은 모든 포지션 다 합쳐서 가장 높았습니다. 롱패스도 5개 중에 4개를 성공했죠. 펠레그리니를 2선으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디발라가 2선에서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로마인데 과연 벨로티가 오게 되면 어떤 시너지가 날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번 라운드는 무승부가 참 많았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 삼프도리아와 유벤투스의 경기는 0대0 무승부입니다. 사실 라인업만 보고 유벤투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보누치가 부상이 있어서 루가니를 쓴 건 알겠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코스티치와 카드라도를 양 윙으로 쓰는 건 선을 조금 많이 넘었죠. 현재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진이죠. 이게 지금 알레그리 감독의 현실입니다. 중원을 완전히 비워놓고 무슨 강강수월래 하고 있죠. 이러니 제대로 된 축구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롱볼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데 보누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경기 루가니 혼자 롱패스 10번 때렸고요. 이번 경기 브레메르는 롱패스 11번 때렸습니다. 센터백의 롱패스 말고는 제대로 된 공격 패턴 자체가 없었어요. 이러니 블라우비치가 전방에서 그대로 고립이 되죠. 이번 경기 풀타임 소화한 블라우비치의 총 볼터치 횟수는 9번이었습니다. 슈팅이 아니라 볼터치 말하는 겁니다. 슈팅은 1개였어요. 그리고 코스티치 물론 좋은 선수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티치의 영입은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이적 시장 정리 영상을 만들 예정인데 그때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사실 유벤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은 그냥 이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레그리 잘라야 됩니다. 물론 인테르 팬으로서는 안 잘리길 진심으로 바라지만요. 물론 뭐 잘라신 수뇌부분들은 위약금이 아까워서 안 자를 것 같긴 합니다. 안 잘라! 2라운드 정리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이벤트 당첨 영상 바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